안녕하세요. BT쌤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주관 2021년 8월 고3 모의고사를 풀이해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문제 볼게요. 1번 3의 3분의 1승 곱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뭐 당연한 얘기죠. 3의 0승 1. 그래서 보기 2번이 정답이고요. 문제 2번을 보니까 fx가 다음과 같을 때 x는 1에서의 미분계수가 1이래요. 그러면 f'1이 1이란 얘기. 이 식을 미분해서 식을 정리하면 3x의 제곱 플러스 2ax가 되네요. 자, 그런데 1일 때 미분계수가 1이니까 3 플러스 2a가 1.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군요. 그래서 문제 2번의 정답 보기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을 볼게요. 3번 곡선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2 플러스 1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에 이동한 곡선의 정근선이 그랬거든요. 그러면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거는 큰 의미가 없죠. 정근선에 있어서는. 먼저 정근선이 다음과 같을 때 4,6을 지난다는 얘기는 결국에 우리가 볼 때는 정근선의 x가 4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선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뭐 문제의 답은 벌써 나온 것 같긴 한데 y는 지금 로그 2에 x 대신에 x-m을 써야 돼요. 그죠?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갔기 때문에 n 플러스 1이 됐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요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x는 뭐가 되나 그랬더니 n-2가 되면 안 되니까 정근선은 x는 n-2가 되죠. 얘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가 돼서 m은 몇이 된다? 6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3번 문제 정리해 드렸고요. 자, 이제 문제 4번을 같이 볼게요. 4번 y는 fx 그래프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같은 극한값을 계산하라고 그랬거든요. 뭐 간단한 내용이긴 하지만 숫자의 극한값을 살피면서 볼게요.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갑니다.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갈 때 그럽니다. 그때 함수값은 당연히 어디로 가? 이쪽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2로 가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x가 1 마이너스 제로로 가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함수값은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0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니까 얘는 2로 가고 얘는 0으로 가고 결과적으로 2로 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문제다. 자, 이제 문제 5번으로 가볼게요. 5번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다음과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SN을 갖고 보니까 n에 관하여 2차식이고요. 우리가 등차 수열임을 알 수 있죠. 그럼 수열 AN은 뭐가 돼? 2n-4다. 뭐 간단한 공식을 활용해서 이렇게 알아내실 수도 있고 여러분 나름의 방법이 있으실 거라고 선생님 봅니다. 따라서 n번째 항은 2n-4가 됐을 텐데 얘가 10이라고 그러니까 m은 몇이 돼? 7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기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6번의 문제를 같이 볼게요. 사각형 ABC에 대하여 sin A와 sin B가 3분의 루트 3으로 같아요. 그러면 각 A와 B가 같을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를 경우에도 이게 되는지 잠깐 생각해 볼게요. 뭐 같으면 당연히 같은 값을 가질 건데 만약 다르다면 A 입장에서 B는 파이 마이너스 A여야 두 삼각비가 같아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A와 B만 더해도 180도가 되기 때문에 사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 B는 지금 다르지 않아야 되는, 그러니까 같아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각 A와 B가 같다는 얘기는 결국에 이등변 사각형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죠. 자, 그럼 각 A와 B가 같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 먼저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를 C라고 표시를 해볼게요. 이 각과 이 각은 지금 이변의 길이가 같은 거죠.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각과 이 각도 같은 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이해를 했는데 그럼 각 C는 뭐가 되나 그랬더니 두 각이 같으니까 둘 다 그냥 A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2A가 돼야 돼요. 따라서 파이 플러스 2분의 C라고 하는 거는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A가 되니까 결국에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A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지. 자, 그러면 주어진 문제에서 주어진 문제의 식에서 우리가 이제 식을 잠깐 구해 주시면 자, 탄젠트
3파이 플러스 2분의 c는 탄젠트 요걸 갖다 쓰자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3, 4면의 각이기 때문에 코탄젠트 a임을 알 수 있었죠. 자, 그럼 이제 요거 갖고 우리가 살펴보시면 여기다 수선을 그려볼게. 이렇게 수선을 그렸고요. 결국에 3분의 루트 3이라는 건 루트 3분의 1이란 얘기니까 얘가 루트 3이고 얘가 1이 되는 거죠. 물론 얘는 루트 2고요. 코탄젠트 A는 탄젠트 A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탄젠트 A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얘는 뭐가 돼요? 루트 2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서 보기 5번이 정답이다 라는 겁니다. 자, 문제 7번으로 갈게요. 문제 7번. 다음 함수 fx가 다음과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볼 때 우선은 f1 빼기 f1이니까 분모 0 되잖아요. 그러니까 1일 때 0 돼야 되니까 a는 간단하게 몇인 줄 알 수 있으냐?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겠네요. 잠깐만요. 갑자기 움직여서 a는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 주어진 식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1 0분의 0의 꼴의 극한이어야 되니까 얘가 f 프라임 1이잖아요.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네. 제일 먼저 a가 마이너스 1인 걸 알았고 f 프라임 1이 마이너스 1인 것도 알게 됐네요. 다 마이너스 1이네. 자, 그럼 gx에 대한 식을 우리가 봤는데 g 프라임 x의 값을 계산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g 프라임 x는 먼저 앞에 거 미분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되고 뒷건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니까 f 프라임 x가 되네요. 자, g 프라임 1 계산해 봅시다. 1 들어가면 0 되니까 얘 없고요. 1 들어가면 마이너스 2 1 들어가면 f 프라임 1이 되네요.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2가 되겠군요. 결국에 a 플러스 g 프라임 1은 a는 아까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고 g 프라임 1은 2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돼서 1. 그래서 보기 1번이 정답이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문제 8번입니다. 8번. 두 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그러니까 2차식과 gx는 1차식인데요. 여기에 특별한 내용이 나와 있죠. fx 플러스 g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g 마이너스 x 이퀄 제로가 같다. 근데 선생님 보기엔 많이 보이는 부분이 나왔어요. 뭐냐면 여기 보면 fx 플러스 gx는 f 마이너스 x 플러스 g 마이너스 x의 모양이에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이 식을 hx라고 한번 해볼게. 이 식을 hx라고 이름을 붙이면 그럼 얘는 h-x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들 할 수 있지. 우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짝수차 함수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당함수일 경우에는 그렇다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여기선 당함수의 경우니까 짝수차 함수가 돼야 돼요. hx는 뭐가? fx 플러스 gx는. 그래서 따라서 hx를 선생님과 같이 fx 플러스 gx를 해보면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과 3x 플러스 a를 더한 식이니까요. 얘가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얘가 짝수차 함수야, 우함수여야 돼. 그러니까 요 값이 0이어야 되는 거지. 그러므로 a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인 걸 알게 됐고, 그러면 hx는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y는 fx 플러스 gx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계산해 달라고 얘기한 거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함수식을 그려서 생각을 해 보십시다. 자, 여기가 x축이 있죠? 다시 그릴게요. 여기에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가 이제 지나갈 텐데 선생님과 같이 이거 그냥 그릴게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왔다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하니까 당연히
여기의 값은 2가 되고 여기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계산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x는 그래서 6분의 절대값 a의 2 마이너스 2의 3승이 되는 거니까 6분의 4의 3승 64가 되고요. 2로 나누니까 3분의 32가 구하려고 하는 정답이 돼서 보기 2번이 정답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과 같이 8번, 9번으로 가볼까요? 9번. 자, 9번 문제 바로 가볼게요. 9번 문제 0부터 2파이까지 부등식이 있는데요. 코사인 x가 사인 8분의 9파이보다 적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8분의 9파이보다 적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 먼저 x축을 그리고요. y축도 그려볼게요. 네. y축도 아이고, 뭐 이렇게 두 개나 그려졌나요? 다시 y축도 그렸는데, 자, 그래프를 한번 사인부터 그려볼까요? 사인 8분의 9파이가 나왔으니까 사인 8분의 9파이가 나왔으니까 뭐 선생님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사인 8분의 9파이. 그러면 적당히 8분의 9파이가 되는 데가 여기라고 가정해 보면 여기가 8분의 9파이가 될 때 요때 y값을 얘기하는 거군요. 그러면 요때 라인이 이렇게 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조금만 위로 약간 올리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됐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코사인의 그래프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그리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8분의 9파이보다 적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8분의 9파이가 됐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간격은 어때?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프리드를 보면 지금 여기의 값을 계산하려고 하고 여기의 값을 계산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베타가 최대가 되고 알파가 최소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가 8분의 9파이라면 선생님하고 여러분은 여기가 8분의 15파이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여기가 8분의 9파이라면 여기가 8분의 15파이인 걸 금방 알 수 있으니까 결국에 이 간격이 이 간격과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에서 최소를 빼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베타에서 알파를 구하지 말고 8분의 15에서 8분의 9를 빼는 걸로, 그러면 8분의 6파이가 되는 거네요. 8분의 6파이. 그래서 계산한 결과 4분의 3파이라고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기 4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9번 문제 풀이를 해드렸고요. 이제 문제 10번을 볼 수 있도록 할게. 10번은 양수 K와 함수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선은 K가 양수인 거 알려줬고 함수 fx는 x는 0에서 불연속이죠. 0일 때 3이고 0일 때 6이니까. 그런데 다음과 같이 이런 함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선생님과 같이 여기는 gx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볼게. 이 함수가 실수 전체에 대해서 연속이래요. 실수 전체에 대해서 연속. 0일 때 불연속이었잖아. 그러면 우리는 볼 때 얘 때문에 불연속이 될 수 있는 거니까 0일 때 불연속, 얘 때문에 불연속이려면 얘가 0이 되려면 x는 k일 때 불연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불연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면 x가 0일 때하고 x가 k일 때 얘를 살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지금 여기서 그냥 해버릴게요. 제일 먼저 G0일 때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G0 플러스 1때, G0 마이너스 1때를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좌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으면 연속이 되는 거니까. 자, 따라서 G0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G0은 어떻게 되나요? 0일 때의 값이니까 여기 0 들어가면 F-K가 되고 0 들어가면 F0-K가 돼요. 그럼 이것만 계산해 볼게. 마이너스 K는 K가 양수니까 음수잖아. 그럼 음수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k의 제곱 마이너스 k 들어가면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이고 0일 때의 값은 여기 들어가야 되죠. 6 마이너스 k가 되네요. 6 마이너스 k. 그래서 g0일 때의 값은 얘라는 걸 알게 됐고 g0 플러스는 생각해 볼게. g0 플러스. g0 플러스는 0 플러스가 들어가면 이렇게 한번 써야 되겠죠. g0 플러스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0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k니까 결국에 f 마이너스 k 플러스가 돼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여기에서는 f 0 플러스 마이너스 k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마이너스 k 플러스도 마이너스 음수거든요.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요 식구 어때? 똑같아요. 요 식구가 똑같아요. 0 플러스도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극한값 6이니까 얘랑 똑같아요. 그러면 얘는 굳이 또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얘와 얘가 같다는 건 됐고 마지막으로 g0 마이너스를 해볼 건데 0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f 마이너스 k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여기 f 0 마이너스 마이너스 k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k도 역시 음수니까 얘랑은 똑같아요. 여기가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하면 똑같고 0 마이너스는 0보다 작은 값이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3이잖아. 그럼 3 마이너스 k가 돼야 돼. 연속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두 값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는 요 두 값이 요 값과 요 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럼 여기 6-k하고 3-k가 같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와 얘가 다른데 같은다는 얘기는 이 값이 0이어야 된다는 거야. 아, 그러네. 그러므로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이 0이어야 되니까 요게 인수분해하면 k-1, k-3으로 인수분해 돼서 따라서 k가 1 또는 3이 나와야 얘가 연속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지. 자, 두 번째로는 아까 0일 때 연속인지 아닌지 k일 때 연속인지 왜? k가 들어가면 얘가 0이 되잖아요. 0에서 불연속이 되니까 이 함수는 그러면 k가 들어가 볼게. 그러면 이제 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gk 그 다음에 gk 플러스 그 다음에 gk 마이너스를 조사해 보는 거죠. 생각보다는 금방 풀 수 있을 거야. gk 플러스는 k가 들어가면 함수값이니까 얘가 0이 되고요. fk 마이너스 k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계속 쓰면 0일 때의 값이니까 6이 되죠. k일 때의 값은 양수니까 이 식이 그대로 들어가는데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6인데 마이너스 k니까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6이 될 거예요. gk 플러스는 여기 k 플러스 들어가면 f0 플러스가 되고요. fk에 여기 들어가니까 뭐가 되냐 그랬더니 fk 플러스가 되죠.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얘랑 똑같아요. 6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6. 그러면 뭐 큰 이상이 없는 거지. 자, gk 마이너스만 볼게. gk 마이너스가 여기 들어가면 f0 마이너스가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fk 마이너스 빼기 k가 되는 거지. 0 마이너스는 여기의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가 3이 되고요. k 마이너스는 양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야 돼. 그러면 결국에 이 식과 어때? 똑같아져요. 오케이 플러스 6과 똑같아집니다. 그러면 결국에 두 값은 같고요. 이 값하고 이 값이 같아야 되니까 근데 여긴 6이고 3이잖아요. 그러면 이 값이 같으려면 딱 하나 가지밖에 없죠. 이 값이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6이 0이 되기 위해서 k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k는 2 또는 3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아까 구해놓은 게 있었는데 아까 구해놓은 게 k는 1과 3이다. k는 2와 3이다. 즉 0일 때 연속이기 위해서는 1과 3, k일 때 연속이기 위해서는 2와 3인데 둘 다 만족하는 숫자가 하나 있지? 뭐야? 3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답은 바로
K가 3이면 둘 다 만족하니까 답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기 3번이 정답이 된 거예요. 자, 잘 이해 가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 자, 다음 문제는 11번이죠. 어떡하다 밑줄이 쳐 있네요. 자, 자연수 전체 집합에 두 부분 집합이 있는데 구도 2분의 1 플러스 로그 3 로그 세제곱 루트 a도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는 2분의 1 플러스 얘를 자연수로 보셔야 되고요. x는 얘보다 크거나 같은, 그러니까 이 집합비는 원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a는 원소가 2개인데 근데 교집합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네요. 그럼 우선은 조금 형상화해야지. 그래서 식을 한번 잘 볼게. 여기서 보이시는 2분의 1 플러스 로그 세제곱근 루트 a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n이라 써볼게. 자, 물론 여기서 얘가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로그 a가 될 것이고요. 자, 양변에 6을 곱하니까 얘는 3이 되고 2 로그 a가 됐어요. 물론 6n이 되고요. 여기 2 로그 a가 나와 있으니까 2 로그 a는 6n-3 정도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 자, 그러면 지금 9하고 n하고 이 값은 n이라고 선생님이 했잖아. 이 값은 n이에요. 그러면 집합 a는 지금 9하고 n인데 어느 게 큰지 모르니까 이 부등식하고 좀 매칭을 해보려면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직선 이렇게 있고요. 자, 다음과 같이 9가 여기 있고 n이 여기 있다고 가정해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원소가 하나가 되려면 이 로그 a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면 교집합이 하나가 나올 테니까. 자, 그러면 n이라고 하는 값은 이 로그 a가 6n-3이니까 이 내용을 식으로 쓰면 9보다 큰 이 로그 a가 n보다는 적거나 같아야 원소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로그 a가 6n-3이라고 했으니까 9보다 큰 6n-3은 n보다는 적거나 같다라는 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이제 이쪽 식부터 정리를 해볼게. 여긴 6n이 더 큰 쪽이고요. 넘어가면 12가 되니까 n은 2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됐고요. 이쪽을 정리해보면 5n이 됐고요. 3이 넘어가니까 n은 5분의 3보다 적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얘와 얘의 교집합이 없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돼서 n은 9보다 작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두 번째로 가볼게. 두 번째로 가보면 뭐 그림을 그려볼 때 아까 뭐 그린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여기를 n이라 놓고 여기를 9라 놓고요. 여기가 2 로그 a가 되니까 이렇게 편성이 됐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n보다 큰 2 로그 a가 9보다는 적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정리를 계속 해볼게. 그럼 2 로그 a가 6n-3이라고 그랬었잖아. 그러면 6n-3. 아까 위에서 다 구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5분의 3보다 크거나 5분의 3보다 큰 a가 n이 뭐보다 2분의 9보다 잠깐만요. 선생님 약간 2보다 적거나 같다가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구해보시면 돼. 똑같습니다. 부동호 방향만 바뀌어졌을 뿐. 따라서 n이 자연수기 때문에 n은 1 또는 2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n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n은 지금 다음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여기 보면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로그 a가 n이라고 그랬었으니까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계산해 볼게. n이라고 하는 게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로그 a예요. 그래서 a 값의 곱을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죠.
아, 여기서 하는 것도 괜찮겠구나. 2 로그 A가 6n-3으로 합시다. 그게 더 낫을 수도 있겠어요. 자, 다시 할게요. 2 로그 A가 6n-3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n이 1일 때는 2 로그 A가 1일 때 3이 되고요. 따라서 로그 A는 2분의 3이 되네. 자, 또 다른 거. 이번에는 2일 때죠. n이 2면 2 로그 A가 2 들어가면 10이니까 9가 되거든요. 이때 로그 A는 2분의 9가 되죠. 자, 그럼 이 경우로 따지면 A는 10의 2분의 3승이 됐고요. 이 경우로 따지면 A는 10의 2분의 9승이 되죠. 그래서 두 값을 곱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수끼리 더해주면 10의 2분의 12승. 그러면 10의 6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기 4번이 정답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 자, 문제 1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제 12번. 다음 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습니다.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모양인데 0이라는 극한값을 가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분모가 분자보다 차수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fx가 x의 3승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위의 식에서 분자 식에 그 다음에 차수가 적어야 돼서 2창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1창 정도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fx의 모양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었고 여기 f'x가 있어서 3x의 제곱 플러스 a가 되네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에다 대입하면 이걸 y라고 하면 y는 절대값 얘와 얘를 더한 거니까 x의 3승 3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네요. 그럼 3차함수의 절대값인데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3차함수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잖아.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 있고요. 극대하고 극소를 다 갖는 경우에 또는 뭐 이렇게 0이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기울기가 0이었다 올라가는 그래프 있고요. 기울기가 0도 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3참수에 극대극소를 갖는 경우는 어디에서 그래프를 그리나 첨점이 생기죠. 절대값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뭐 이렇게 돼서 최대 이렇게 첨점이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 접할 때를 그린다 하더라도 이쪽이 꼬부라지면서 첨점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차 함수는 극대극소를 다 갖는 경우에는 첨점이 발생하니까 안 된다. 그런데 기울기가 이렇게 0인 경우 있죠. 그럼 이쪽이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 0이었다 다시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니까 3참수의 절대값이 3참수를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도 전 실수 전체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3중근의 형태가 되는 거죠. x의 3승에 3x의 제곱인 걸 봐서는 얘는 뭐가 돼요? 여기가 x 플러스 1의 3승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따라서 x의 3승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의 형태를 가질 거니까요. 내용에서 a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 a가 3인데 3 플러스 b가 1이어야 되니까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여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됐네요. 그래서 fx에 대한 식을 잡아내면 x의 3승 ax 플러스 3x 빼기 2가 되고요. 문제에서 1일 때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f1은 1 더하기 3 빼기 2가 돼서 2가 정답이 돼요. 그래서 보기 1번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12번 해드렸고 이제 문제 13번으로 가겠습니다. 13번은 그림과 같이 구간이 다음과 같이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fx가 x의 3승 마이너스 ax에 대하여 자 우선은 이제 이런 문제들은 누차 얘기하지만 그림을 먼저 보시는 게 훨씬 낫다고 그랬거든. 자 그림은 다음과 같아요. fx는 위에서 봤지만 x의 3승 내가 써놓을게요.
x의 3승 마이너스 ax의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기함수죠. 다 그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함수인데 선생님 보면 뭐 이렇게 그려진 함수예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직선 EAX 원점지라는 직선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이 어두운 부분에 넓이의 최소값을 계산하라고 그랬거든. 근데 언제 넓이가 최소가 되냐 했더니 t가 1일 때 최소가 된대요. 그럼 우리 한번 상상을 잠깐 해보십시다. 이 그래프에서 지금 이 어두운 부분의 넓이가 최소가 되려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되거든. 그럼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지금 요점과 요점의 그 교점은 뭐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면 얘가 얘하고 똑같은 기울기로 만나는 높이가 최대가 돼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기울기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접선을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접선이 지나갔다. 그러면 조금 좁혀야 되니까요. 이 정도만 보내볼까요? 예. 자, 접했는데 점피는 뭐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그려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점피가 뭐 요런 데 있을 때 잠깐 예. 왜 갑자기 말을 안 듣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죠? 자, 점피가 이렇게 있을 때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점피가 이런 데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얘의 x좌표가 1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1일 때 기울기가 2a여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한번 계속 해볼게. f'x는 지금 3x의 제곱 마이너스 a거든요. 그러면 1일 때라고 하는 게 3-a인데 얘가 2a와 어때? 기울기가 같아야 된대요. 그럼 넘어가면 3a가 3이니까 a가 1이었구나. a가 1이라는 얘기는 fx는 x의 3승 마이너스 x였고 직선의 식은 그냥 2x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교점의 a좌표를 알아야 되니까 둘의 x 3승 마이너스 x는 2x가 되고요. 넘어가면 x의 3승 마이너스 3x가 0이 되는 좌표를 구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계속 가보면 x 바깥으로 빼면 x제곱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러면 x의 x 플러스 노트 3 x의 x 마이너스 노트 3이니까 지금 선생님하고 여러분 볼 때는 1일 때의 값이니까요. 1일 때의 값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1일 때 0이 되니까 요거는 1 지워졌죠? 자, 여기가 점피는 1,0인 걸 알게 됐고요. 자, 갑자기 너무 확 커지니까 여러분도 깜짝 놀랐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식이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선생님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왔고 이쪽에서 이렇게 온 그래프를 이 삼각형을 빼줘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A의 좌표는 여기의 값이 뭐가 되나 그랬더니 뭐 이렇게 내려보면 표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루트 3, 얘가 2x니까 2 루트 3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최소가 될 때는 점 P가 여기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 선생님이 볼 때 여러분하고 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어두운 부분이 된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어두운 부분이 된 겁니다. 여기 어두운 부분은 되게 작아졌죠. 이렇게 된 거예요. 표시하기가 조금 안 좋긴 한데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요 삼각형의 넓이를 빼줘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요 전체 요 그 직선과 요 곡선이 이루는 넓이를 계산하고 나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빼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루트 3까지 직선 EX식에서 곡선 x의 3승 마이너스 x를 뺍시다. 그래서 정적분해 준 값에서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높이가 여기 2루트 3이 돼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x의 3승은 마이너스 4분의 1 x의 4승이 되고 플러스 3x가 되니까 플러스 2분의 3 x의 제곱에 0부터 루트 3까지 해서 루트 3을 빼는 것이다. 루트 3 들어가면 4분의 9가 되고요. 루트 3 들어가니까 2분의 9가 되죠. 마이너스 루트 3. 따라서 4분의 9 마이너스 루트 3이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문제 14번. 대부분 수열 문제들이 그 모의고사에 나올 때는 약간 그 지루한 노가다 같은 느낌을 많이 주는 문제들이 많죠. 그래서 조금 귀찮다든지 뭐 복잡하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정리해 보시는 걸 여러분한테 권합니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의 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규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규칙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AN이 양수인 경우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에서 그 항번호를 빼라는 얘기고 AN이 음수면 그 수열에서 수열 n번째 항에서 n번째 그 항번호를 더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A4가 네 번째 항이 4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 항이 4니까 우리가 그 앞에 항들을 좀 추정을 해볼게. 네 번째 항은 두 가지 있을 것 같아. 세 번째 항에서 3을 더했든지 세 번째 항에서 3을 뺐을 거야. 그죠? 자, 그래가지고 4가 됐다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세 번째 항은 1이란 얘기고 4가 됐다는 얘기는 세 번째 항이 7이란 얘기잖아. 근데 얘는 여기에 음수일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양수니까 이 경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항은 몇이야? 7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세 번째 항이 7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두 번째 항에다가 2를 더했거나 두 번째 항에서 2를 뺐었어야 되거든요. 그럼 7이라고 얘기하고 7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가 넘어가면 두 번째 항이 몇이 되냐면 5가 된다는 거야. 근데 두 번째 항은 여기는 9가 되는 거거든요. 얘가 음수일 때 쓰는 거니까 얘 또 아니에요. 얘가 맞아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절대값이 9가 되는 m의 값의 합을 구하라니까 하나는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 그래서 먼저 하나 알게 된 게 바로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m 중에 하나가 몇이다? 2다. 2일 때 9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고요. 이런 식으로 뭐 2일 때 1일 때 해봐야 이땐 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나가 봅시다. 이걸 아까도 선생님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귀찮아 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항이 4예요. 그럼 다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이 0보다 큰 수니까 4를 빼야 돼요. 그럼 얘는 0이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항번호를 더하니까 얘가 A 다섯 번째 항에 5를 더한 아니 6을 더한 5를 더해야 되는군요. 미안. 그래서 얘가 5가 돼야 돼. 5가. 그러면 이번에는 A 일곱 번째 항은 여섯 번째 항이 양수니까요. 여섯 번째 항에서 6을 빼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계속. 그러면 이제 여덟 번째 항은 얘가 음수니까 일곱 번째 항에서 7을 더해야 돼서 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짝수는 지금 5, 6, 7, 8 이렇게 가는 거겠지.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 1이 됐거든요. 그럼 잠깐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 10번째 항은 5, 6, 7이 되겠고요. 12번째 항은 8이 되고 14번째 항이 9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죠. 그래서 하나 또 찾았어요. 그래서 m이 14일 때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요. 7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니까 뭐 귀찮긴 하겠지만 5번째 항이었고, 그러면 9번째 항은 마이너스 2가 되고, 10번째 항은 10번째가 아니죠. 11번째죠. 11번째 항은 마이너스 3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주실게요. 선생님도 좀 생각해서 식을 만들까 하다가 굳이 뭐 그럴 게 뭐 있을까? 15항은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옆으로 갈게요. 17번째 항은 마이너스요. 19번째 항은 마이너스 7이 되고 21번째 항은 마이너스 8이 되네요. 따라서 A23은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자, 그러므로 해서 여기 또 하나를 찾았네요. 그래서 m이 23일 때도 가능하구나. 그러면 m이 될 수 있는 값의 합은 2하고 14와 23이 되는 거죠. 요 합하면 37, 39가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문제에서의 정답은 보기 3번이죠. 뭐 식을 세우는 분들이 있던데 그건 뭐 이 문제 하나만 푸는 것도 아니고 여러 문제 풀어야 되는데, 식을 세우기보다는 뭐 몇 개 해보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보시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자, 이제 문제 15번을 보겠습니다. 15번 실수 a와 함수 fx가 다음 같아요. 뭐 gx는 1부터 x까지 ftdt라고 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fx가 x가 1보다 적을 때는 마이너스 절대값 x의 그래프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그려진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이차함수죠. 꼭지점이 y축에 있는 이차함수가 되겠구나. 근데 1일 때의 값이 a-1이네요. 1일 때의 값이 a-1. 둘은 연속이에요. 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다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게 문제인데, 같이 한번 내용을 볼게요. f'1이 g1과 같다이면 이건 무슨 소리일까? g1은 0이잖아. g1은 여기 1 들어가면 되는 값이기 때문에 얘는 0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g'1은 g'x가 뭐가 되나 해보면 얘 fx과 같거든요. 그러면 f1일 때의 값을 얘기하는 거군요. f1이 g1과 같대요. f1과 g1의 값이 같다. 그럼 우리 한번 그림을 통해서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해볼게. 그러면 이 함수식에서의 그림은 다음 같을 것 같아, 그지? 자, 먼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y축이 있겠죠. y축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x축, 얘가 y축. 자, 그 다음에 f1이 요 얘기를 보니까 x가 1일 때 값이 0이라고 얘기한 거거든. 그러면 1 들어갈 때 0이라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1일 때의 값이 a-1인데 얘가 0이려면 a가 1이어야 돼요. a가 1. 그러면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려졌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a가 1이니까 얘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죠? 그 다음에 그래프가 여기가 -1이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오다가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 함수식이 되겠어요. 이게 fx예요. 여기는 1이고요. 그러면 1일 때 극값을 갖는다 그러면 이 점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얘는 gx 입장에서 아까 선생님 설명했지만 g'x가 뭐가 돼? fx라고 그랬거든. 지금 fx는 gx의 도함수예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였다가 다시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 포인트가 0이니까 요건 극소가 되겠네. 하지만 얘는 극값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문제 볼게. gx가 x가 마이너스 1에서 극소이면, 지금 이 상황이네요. 마이너스 1일 때 극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 지금 잠깐요. 그럼 여기가 1이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일 때 극소 갖는 게 맞아요. 그러면 gx가 0이 되게 하는 모든 실근의 합은, gx가 0이 되게 하는 모든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루트 2이다. gx가 0이 됐다라고 했으니까 gx는 1부터 x까지의 ftdt거든요. 얘가 0이 됐대요. 그러면 우리 갑시다. 1부터 x까지 ftdt라고 그러니까 얘가 0이 됐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x부터 1까지의 ftdt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이 아니고, 그러면 요 그래프를 선생님하고 같이 이쪽으로 옮겨 놓을게요. 잠깐 보십시다. 자, 그러면 여기다 잠깐 옮기고 이 그래프를 봅시다. 자, 내용을 보니까 지금 x부터 1까지 FTDT가 0이 돼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조금 지웠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 요건 좀 지울게요. 보기 싫은 것들은 살짝 좀 지우고, 이것도 지웠으면 좋겠고, 자, 여기도 조금, 네. 자, 그러면 이 상태인데, 지금 문제에서 요 x부터 1까지의 정적분이니까요. x부터 1까지. x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는 요 그래프에서 x가 한 이 정도 있다고 가정해 볼게. x부터 1까지의 정적분 값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넓이는 우리가 계산해본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얘 1이네요. 그럼 얘도 1이 나와야 되니까 1이 나와야 되죠. 그럼 이 길이가 기울기가 1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루트 2, 여기가 루트 2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죠? 길이는. 그럼 이때 x의 좌표에 해당하는 x의 좌표는 뭐가 될까? 생각해 볼까요? 요 점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얘 x의 좌표가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실근의 합은 gx가 0이 되게 하는 0의 모든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루트 2다 라고 했는데, 우선은 이제 내용을 잠깐 보면 x가 우선 1부터 1까지라고 하는 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얘부터 얘까지라고 하는 x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여기 두 개가 되겠군요. 그래서 실근의 합은 얘하고 얘 더하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2가 맞네요.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루트 2가 맞아요. 그래서 니은까지의 내용을 보게 됐고요. 그래서 니은은 성립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거지. 자, 이 부분의 내용을 조금 줄일게. 자, 이번에는 디귿입니다. gx가 극대값을 8분의 1을 가지면 함수 gx가 x는 k에서 극소인 모든 실수 k값의 곱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6이다 그랬거든요. 기억 니은에서 그렸던 거는 극대값을 갖지 못하는 경우니까 우리가 극대값을 갖도록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도록 해볼게. 먼저 선생님과 같이 x축을 그려보십시다. 자, x축을 그립니다. 그리고 y축도 그려볼게요. 자, 극대값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와서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요. 여기는 안 그릴게요. 그러면 여기는 A가 되는 건 원래 알고 있었고, 그러면 여기가 A가 되고요. 여기가 1이 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다시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 점에서 극대를 갖게 되는 거죠.
극대값을 갖게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돼서 극대값이 8분의 1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극대값을 언제 갖는가? A일 때 갖는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A부터 1까지 FTDT가 우리가 되면 8분의 1이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얘가 8분의 1.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때 요 8분의 1이라는 게 2분의 1 곱하기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 길이하고 지금 선생님하고 보시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서로 어때?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1-a니까 결국에 이 8분의 1은 1-a의 제곱이 8분의 1이라고 얘기한 거고 그러면 1-a의 제곱이 4분의 1이니까 1-a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럼 A라고 하는 값은 여기서는 양수에 해당하니까요. A는 뭐가 되냐 했더니 2분의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네. 그지? 자, A는 2분의 1이구나. 자, 그래서 디귿의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면 극대값이 8분의 1을 갖게 하면 함수 gx는 x는 k에서 극소인 실수 k값의 곱은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극소가 갖는 값은 여기서 극소를 가질 것이고 여기서 극소를 갖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네. 그죠?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부터 A가 2분의 1이 됐고 그러면 요 점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점만 알면 되네요. 요 점은 잠깐 함수식을 선생님 까먹었어요. x 플러스 a 마이너스 2니까 fx는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었거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고요. 그럼 얘가 0 될 때 극소로 갖는 거잖아. 그럼 x제곱은 2분의 3이 됐고 x는 양수니까 지금 루트 2분의 3 그럼 2분의 루트 6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 그죠? 그러면 여기는 2분의 루트 6이에요. 극소가는 두 포인트의 곱은 따라서 두 포인트의 곱은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플러스 2분의 루트 6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루트 6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서 디귿은 맞는 거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니은 디귿이 맞으니까 보기 5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16번을 한번 같이 풀어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16번 당함수 fx에 대해서 f'x가 3x의 제곱 플러스 a라고 그랬고요. f2일 때 값은 f1일 때 값 플러스 13이라고 그랬네. 그건 간단하게 부정적분을 해주시면 되죠. fx는 따라서 뭐가 돼요? 부정적분 구하니까 x의 3승 플러스 ax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되고요. 그대로 이 함수식에다 집어넣으면 8 플러스 2a 플러스 적분상수 c는 1 플러스 a 플러스 적분상수 c에다가 13을 더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는 14에서 8을 뺀 거군요. 그러면 6이라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16번 정리해 드렸고요. 17번으로 가볼게요. 17번을 같이 보십시다. 간단한 지수 부등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뭐 밑줄 3으로 바꾸면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6승이 3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2보다 크거나 같고요. x는 4보다 적거나 같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모든 자연수의 합이라고 하는 x는 1, 2, 3, 4가 되겠네요. 그러면 따라서 합은 10이다 라고 알 수 있었어요. 자, 계속해서 문제 18번 보겠습니다. 문제 18번. 문제 18번은 모든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A6이 12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얘는 AR의 5승이 12라고 얘기한 거고 이 얘기는 AR과 AR의 3승이 A하고 AR의 4승을 곱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걸로 AR 바깥으로 빼면 1 플러스 R 제곱이 되고
여기는 그냥 a제곱 아래 4승이 되는 거네. 그럼 1 플러스 r의 제곱은 ar의 3승이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네요.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게 뭔지 잠깐 보십시다. 여기는 a고요. 얘는 ar의 4승이 되니까 r의 4승이 몇이냐 라고 물어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16번 볼게요. 모든 항이 실수인 등비 수열 AN에 대하여 여섯 번째 항이 12라고 그랬거든. 여섯 번째 항이 12란 얘기는 AR의 5승이 12.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이니까요. 그러니까 AR과 AR의 3승을 합한 값이 첫째 항과 다섯 번째 항 AR의 4승을 곱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AR로 나눠주면 1이 되고 AR로 나눠주면 R 제곱이 되겠죠? AR로 나눠주니까 AR의 3승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 그럼 이 정도 결과를 가지고 지금 보이시는 요 식과 요 식을 갖고 문제를 보자 이런 얘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B를 구해라 라고 그랬는데 첫째 항은 뭐 당연히 A고 다섯 번째 항은 AR의 4승이잖아요. 그럼 문제에서는 R의 4승의 값이 몇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네요. 자, R만을 뽑아내야 되는데 여기가 AR의 5승이 10이라고 그랬으니까 R제곱 곱할게. 그럼 R의 4승이 됐고요. R제곱하면 AR의 5승이 되네요. 따라서 R제곱 플러스 R의 4승은 1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R제곱을 T로 치환하거나 그래서 요거 T의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12가 0이 되고요. 따라서 T 플러스 4, 3, 12 T 마이너스 3 이퀄 제로. T는 양수기 때문에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R의 제곱이 3인 걸 알았으니까 R의 4승은 9가 되는구나.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9가 되겠네요. 계속해서 19번으로 가볼게. 19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T는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위치에 대한 식이지. 얘를 미분하면 속도에 대한 식이 되기 때문에 바로 한번 미분해 볼게. VT는 3t의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a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 시각 t가 1에서부터 k까지 해서 각각 전피의 운동 방향이 바뀔 때 그랬습니다. 이때 1과 k일 때 바뀐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1일 때 바뀌는 거니까 이때 속도가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뀔 때는 속도가 뭐가 된다?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따라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니까 1일 때 바뀐다고 그랬거든. 3-18 플러스 a가 0이 된대요. 따라서 a는 15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지. 자, 그럼 1 가지고 올게. 그럼 속도에 대한 식은 3t의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5가 된 거고요. 0이 되는 값이니까 3, 6, 18, 3, 5, 15. 그래서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5 이퀄 제로가 돼서요. t는 뭐가 돼? 1 또는 5가 되는 거구나. 여기서 k는 1보다 큰 값이니까 5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각각 전피의 운동 방향이 바뀔 때 0에서부터 k까지 전피가 움직인 거리를 구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VT의 그림을 우리가 잠깐 그려보면 얘가 1과 5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림은 얘가 t축이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여기가 1이고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0에서부터 몇 가지 k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해 달라고 얘기한 거로 보시면 되겠지.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움직인 거리를 우리가 스몰 s라고 할게. 0부터 1까지 3t의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5dt가 됐고요. 1부터 5까지는 마이너스로 정적 보내주셔도 되죠. 1부터 5까지 3t의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5dt가 되겠네요. 자, 이것만 계산해 볼게. t의 3승 마이너스 9t의 제곱 플러스
15t의 0부터 1까지고요. 얘는 계산하시면 요 넓이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6분의 절대값 a 3에 5-1 4의 3승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문제네요. 요건 그냥 공식 썼습니다. 그럼 얘가 1 빼기 9 더하기 15가 됐고요. 여기는 약분하면 2고요. 그러면 4의 3승 64니까 32가 되겠네. 따라서 여기서 계산된 7과 32의 합이니까 답은 39가 움직인 거리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문제다. 자, 문제 19번까지 풀이를 해드렸고 이제 문제 2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0번 문제는 fx가 1 플러스 2 루트 3 사인 3분의 2 파이 x라고 그랬어요. 그럼 자연수 n에 대하여 sn의 값이 시그마 k1부터 n번째 항까지 k, fk라 할 때 sn과 sn 플러스 1을 봤더니 sn 플러스 1이 더 작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결국에 sn에서 s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 보기에는 이 식에다 대입해서 계산했다고 할더라도 얘는 sn에다가 마지막 n 플러스 1번째 항을 더한 걸 테니까 n 플러스 1 곱하기 f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지워지면 결국에 n 플러스 1 곱하기 fn 플러스 1,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적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얘가 0보다 적을 리는 없으니까 얘가 0보다 적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n 플러스 1번째일 때 0보다 적다 이렇게 얘기한 거군요. 그럼 우리가 fx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 fx는 생각하고 1일 때 뭐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1 플러스 2 루트 3 사인 3분의 2파이가 되니까요. 그러면 2분의 루트 3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4가 되네. 그러면 2일 때를 한번 볼게요. 1 플러스 2 루트 3 사인 3분의 4파이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돼야 되네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f3일 때를 생각해 보면 얘가 0이 돼 버리거든요. 사인 얘가 2파이가 되니까 그러면 얘는 1이 돼 버리겠어요. 그러면 4일 때는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3분의 8파이는 3분의 2파이와 같아서 얘가 되는 거죠. 도로 이런 식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럼 20이하의 자연수 n의 최대값을 m이라 하자 그랬거든요. 그러면 0보다 적다라는 건 2의 배수여야 되니까 20이 돼야 되는 거죠. 함수식이 20이 돼야 되거나 22가 돼야 되는데 22가 되면 n은 21이 되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f20이거나 f20 아니구나. 맞나요? 아니, 잠깐만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어야 되는 거죠. 3, 6, 18, 20. 그러면 잠깐 생각을 해야 되겠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함수 fx는 다음과 같고요. 이때 자연수 n에 대하여 sn이 다음과 같다 할 때 sn하고 sn 플러스를 봤더니 sn이 더 크다는 거예요. sn 플러스 1은 sn에다가 뭘 더 더한 건데, 그지? 따라서 sn에다가 s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번째 항이 여기에 n 플러스 1이 들어갈 때의 값이니까 n 플러스 1 곱하기 fn 플러스 1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요거 없애고 나면 이 값 입장에서 보면 n 플러스 1 곱하기 fn 플러스 1이 0보다 적은 게 되거든요. 얘는 0보다 크니까 그러므로 얘가 0보다 적다. 그러니까 fn 플러스 1이 0보다 적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20 이하의 자연수 n의 최대값을 m이라고 할 때
얘를 만족하는. 그러면 fx를 조사해 봐야죠. 자, F1부터 한번 조사를 해봅시다. F1 어떻게 돼요? 1 들어가면 1 플러스 2 루트 3. 1이 들어가고 나니까 여기가 사인 3분의 2파이가 돼요. 사인 3분의 2파이 2분의 루트 3이죠. 약분 4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 2가 들어가면 1 플러스 2 루트 3. 2가 들어가면 3분의 4파이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도 알 수 있게 되고, 3이 들어가면 얘가 0이 되잖아요. 그러면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1, 2, 3의 함수값이 다음같이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1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식은 결국에 음수가 나온다고 그랬기 때문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이면서 제일 큰 그 항번호를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3, 6, 18, 19, 20이죠. 20. 그러니까 n 플러스 1이 20일 때 n이 19가 제일 큰 값이 돼요. 그래서 최대값 스몰 m은 19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고, 문제에서 SM을 계산하라고 그러니까 S19를 계산하라고 얘기한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죠. 시그마 K는 1부터 19번째 항까지 K 곱하기 FK가 된 거지. 자, K 곱하기 FK가 되는데, 지금 FK는 4, 마이너스 2, 1,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9까지 우리가 19개 항을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잠깐만, 6, 3, 18, 6개. 그러면 얘만 7개가 있겠네. 얘만 7개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시그마 이 식은 4가 될 수 있는 값이 1부터 3 더하니까 4 해서 19까지가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값이 2부터 잠깐만요. 15가 되겠고, 그 다음에 1이 되는 게 지금 3의 배수잖아요. 그러니까 1이 되는 게 3 해서 18까지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죠. 아, 여기 잘못 썼네. 17이죠. 17입니다. 자, 계산을 해볼게. 이제 이것만 계산하면 되거든.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 4 곱하기 등차수열이잖아요. 2분의 3씩 증가하는 거니까 3n 마이너스 2가 되고 3, 7, 7개 항이죠. 1, 19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얘는 3씩 증가하니까 3n 마이너스 1, 3, 6, 18 6개인데 2, 17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더해주면 되잖아. 3, 6, 18 6개고요. 첫 번째 항상 맨 마지막 항 18이 되는군요. 약분하면 얘랑 얘 약분하면 10이 되고 70, 4, 7, 28, 280이 되고요. 얘랑 얘가 약분되고 19에 6 곱해드려야죠. 6, 9, 54, 6, 9, 54, 4에 쓰고 6, 1은 6, 114를 빼주고요. 플러스 얘랑 얘 3이 되죠. 요거 21에 3, 63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얘가 합하면 166이 되죠. 166에 63 더해서 몇이 나오나요? 229. 얘가 정답이 되겠네. 229. 자, 계속해서 21번 문항으로 가볼게. 21번 문항 보겠습니다. 그림과 사각형 ABC의 선분 AB의 중점을 D라고 하자. AB의 중점을 D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와 여기의 중점이고요. B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E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BC를 2대1로 내분한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2대1로 내분. 그러고 두 삼각형 ABC와 DBE의 다음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삼각형 ABC와
DBE가 다음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때 BE와 DE의 길이가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같으니까 얘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때 외접근의 넓이의 비가 85대 36이라고 할 때 코사인 각 BAC의 제곱의 값을 구해서 그 분수값의 분모 분자합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게 문제군요. 21번 볼게. 그림 같은 삼각형 ABC에 대한 선분 AB의 중점을 D, B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E라 하자 그랬습니다. 자, 여기가 중점이라고 하네요. AB의 중점을 D, B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E라고 하자. 여기가 2K면 여기는 K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네요. 자, BE와 D의 길이도 같대요. 아, 그럼 여기도 2K가 되겠네. 둘의 길이 같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삼각형 ABC와 DBE의 외접원의 넓이. 특히 이제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이 나올 때는 외접원의 넓이가 나오면 사인 법칙을 생각하시는 게 맞죠. 뭐 사인 A분의 스몰 a, 사인 B분의 스몰 b, 사인 C분의 스몰 c. 얘가 2R과 같으니까요. 따라서 외접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각으로 하긴 좀 안 좋네요. 왜냐면 이각으로 하면 요변의 길이에 대한 사인 법칙은 잡겠는데 요 삼각형에 대한 사인 법칙을 잡기 위해서 공통으로 있는 각을 잡아주시는 게 좋죠. 요걸 잡을게요. 요걸. 자, 그러면 편의상 요거를 각 세타라고 하면 사인 B라고 할까요? B로 할게요. 그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사인 B분의 3분 AC, 사인 B분의 3분 AC가 이 R과 같아야 되고, 사인 B분의 3분 DE죠. DE는 스몰 ER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외접원의 넓이가 85대 36이라고 그랬으니까 넓이의 B는 제곱의 B니까 따라서 길이의 B는 반지름의 B는 루트 85대 6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얘 대 얘가 루트 85대 6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AC 대 DE가 루트 85대 6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게 됐죠. 자, 조금 불편해지긴 했는데 뭐 불편해진 건 아니고, 자, 그럼 여기를 이제 우리는 루트 85로 넣을게요. 여기가 루트 85K 이렇게 놓으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6이니까 2K라 썼던 거는 수정을 하고 여기를 6K로 놓을게요. 여기는 6K. 근데 2대1이니까 여기가 3K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죠. K를 지금 바꾸고 있는 거야. 여기는 6K라 놨고요. 6K라 놨고요. 이것도 지울게요. 이렇게 이제 상황은 알았으니까. 그럼 결국에 요 길이를 지금 모르고 또 있는 거네요. 자, 뭐 또 나온 게 있는지 잠깐만 살펴봅시다. 특별히 나온 건 없어요. 길이가 같다는 거 외에는. 그러면 여기서 보이시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으니까 우리가 이제 둘로 나누어서 보통 요게 요 길이 아까 같다고 그랬었거든요. 자, 따라서 지금 같이 여기다가 밑변에 수선을 좀 긋읍시다. 이등분 삼각형에서 늘 하던 짓. 자, 수선을 긋고 여기가 그러면 요 길이를 A라고 하면 여기를 아까 그냥 B라고 했었으니까 사인 B라고 그냥 계속 갈게.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B를 생각해야 되겠어요. 코사인 B는 6K분의 스몰 a가 되네. 그럼 이쪽에서 보면 여기가 4a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코사인 B는 다시 생각해 보면 2 곱하기 9K 곱하기 4a분의 81K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6A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85K 제곱이니까 얘 제곱하면 85K 제곱이 되네요.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면 2, 9, 18, 18 곱하기 4인데 하여간에 뭐 계산할 거 없고 8 곱하기 72죠?
68, 72 AK가 됐고 72 AK가 됐고 얘 계산하면은 16A제곱 마이너스 4K의 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네. 근데 둘이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6K분의 A와 72AK분의 16A의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이 같은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죠. K 약분이 돼서 없어지고요. 그럼 72A의 제곱이 되네요. 72A의 제곱은 66, 36, 96A 제곱 마이너스 46, 24K의 제곱이 돼요. 따라서 24K의 제곱은 72A 제곱 넘어가니까 24A의 제곱이 되네. 그래서 K하고 A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편안하게 요식을 4A라 놨었지만 이제는 4K, 여기는 K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여긴 K가 되는 거지. 자, 이제 코사인 BAC의 크기를 구하라고 그랬거든. 코사인 BAC 요각에 대한 삼각비의 값을 계산하라고 그러니까 여기를 세타라고 선생님과 같이 한번 바꿀게. 자, 이제 코사인 세타는 시그마 쓰고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코사인 세타 제곱은 좀 이따 하고요. 2 곱하기 4K 루트 85K니까 4K 곱하기 루트 85K 이렇게 됐고 4K 제곱 16K의 제곱 루트 85 85K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가 9K의 제곱이니까 81K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248 루트 85K의 제곱은 20K의 제곱이 되겠고요. K제곱 약분돼서 아예 시당치 없어지고 4로 나누니까 2루트 85가 되고요. 4로 나누면 4, 5, 20 이렇게 되는군요.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우리가 구하는 값이니까 4 곱하기 여기가 85가 되고 제곱하면 25가 되니까 또 5, 5, 1은 5, 5, 7, 35 이렇게 되겠군요. 4, 7, 28, 68분의 5. 따라서 P와 Q의 합은 68과 5를 더한 값이니까 73이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 21번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22번으로 가볼게요. 22번. 자, 22번 문제 풀어볼게요. 3차함수 fx와 상수 m에 대하여 m이 0보다 적다 그랬거든. 실수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 같은 식이 성립할 때 구해라 그랬습니다. a는 3차함수의 근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고 b는 3차함수와 직선의 식의 교점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에요. 그러면 뭐 3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직선이 지나갔다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3개일 수 있고 3차함수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때 근은 2개일 수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을 여러 가지가 연출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뭐 이 외에도 굉장히 많겠지만 자, 이건 기울기가 0보다 적다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선생님 그림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자, 지울게요. 자, 그러면 두 집합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집합 A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뭐 3차함수니까요. 안 만날 수는 없죠. X축과 만나는 거니까 1개 또는 2개 또는 3개가 되겠고 그럼 집합 B도 역시 원소의 개수는 1개 또는 2개 또는 3개 안 만날 수는 없는 거죠. 다음 두 집합 AB에 대해서 두 집합 원소가 같다 그랬으니까 뭐 1개로 같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서로 다른 세 집합, 세 실수 알파1, 알파2, 알파3 뭐 갈수록 커지는 숫자의 배열인데 얘네들이 합집합의 원소래요.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 그럼 자동 탈락. 원소가 1개씩인데 3개가 원소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자, 그 원소가 3개인 경우에 3개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결국에 겹쳐져야 된다는 얘기잖아. 3차함수가 3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직선의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 여기를 지나가야 된다는 건데 말이 안 되죠. 요것도 탈락. 그럼 결국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둘 다 원소가 몇 개씩이다? 2개씩인 상황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3차 함수가 원소가 두 개인 경우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뭐 이렇게 X축하고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지? 이렇게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잠깐 보시면 둘인데 결국에 얘도 두 개고 얘도 두 개면 3차 함수의 두 개가 이렇게 그려졌을 거 아니에요. 요 점하고 요 점 둘 중에 하나를 직선이식이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직선식이 지나가야 돼요. 기울기가 0인식이 지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한 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지나가.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나갔다 생각해 보면 여기서 접하고 이렇게 되면 얘네들 합집합의 원소가 3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직선의 정점이 있을 것이다. 즉 마이너스 1을 지나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1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래프를 우리가 이렇게 접하게 그림을 그려볼게. 이건 조금 그림 마음에 안 들어서 지울게요. 이렇게 X축이 그려졌을 때 그림이 다음같이 이런 식으로 접해서 내려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될 수도 있겠지. 자, 요 점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요. 또 다른 함수를 그려보면 X축이 이렇게 있고요. 요번에는 뭐 이런 식으로 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러면 요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직선이 여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여기서의 곡선하고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는 거지. 그냥 이대로 봐주세요. 그러면 하나, 둘, 세 점에서 만나고 요점까지 있기 때문에 원소가 하나, 둘, 셋, 여기 넷이 되는 거지. 사실 이건 조금 더 이쪽으로 갔으니까 여기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해당 사항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이 경우죠. 마이너스 1을 지나는데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여기가 알파1, 알파2, 알파3 뭐 이런 형태가 되니까 얘는 가능한 거죠. 자, 요건 지울게요. 그러면 가능성이 없는 건 지웁시다. 자, 그래서 요건 가능성 있는 거 첫 번째 주자 하나 나왔어요. 이리 오세요. 자, 이번에는 기울기가 반대로 음수인 경우를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어. 자, 아까처럼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X축으로 그렸고요. 그림은 다음과 같이 위로 올라오다가 이렇게 되는 함수. 즉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어떤 값을 가질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직선은 이런 식으로 지나가죠. 그러면 결국에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원소가 3개가 아니라 2개가 되니까 얘의 경우는 아니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우리의 따져봐야 될 것은 배제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X축이 있고요. 자, 해당 사항이 될 수 있는 걸 하나 잡아놨었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접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죠. 접해서 내려가는 경우. 그래서 여기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여기가 기울기가 아니라 여기 x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y의 값이 이런 식으로 접해서 내려갔는데 얘랑 만난단 말이야.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고. 그러면 만나는 점이 3개가 되는 거잖아. 자, 그럼 얘를 알파1이라 보면 되고요. 알파1은 마이너스 1이고요. 알파2가 여기 있고 알파3가 여기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가 알파1이고 요 점이 알파2가 되겠고 얘가 알파3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알파3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5라고 그랬으니까 대충 생각해 봐도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잖아요.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고요. 그러면 결국에 이 그림도 해당 사항은 없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 그림도 해당 사항은 없어요. 자, 해당 사항 없는 그림. 자, 해당 사항이 있는 그림은 우리가 중앙으로 일치하고요. 같이 이제 식을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알파2, 알파1, 알파3가 다음과 같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보면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근데 알파1이 음수거든요. 그럼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얘기는 음수 다음에 곱해서 양수되고 양수되고 이런 경우는 없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알파2하고 알파1하고 알파3는 알파1이 지금 차례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잖아요. 얘는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여야 되는 거죠. 공비가 음수가 돼서. 그렇구나. 그러면 알파2를 우리가 K라고 해볼게. 그러면 알파3도 K로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알파3, 그러니까 여기는 K고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알파3라고 그러면 K 알파3의 곱은 얘의 제곱과 같다. 1이 되니까 알파3는 K분의 1이다 라고 작성할 수 있게 됐어요. 알파3는 K분의 1이에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작성이 됐고, 자,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함수 fx는 어떤 식이냐? k일 때 접해요. 그러니까 fx는 생각하고 여러분은 a의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k의 제곱으로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fx 마이너스 mx 플러스 1의 식은 우리가 이제 이 마이너스 1에서 접하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요점에서 만나니까 x 마이너스 k분의 1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러면 두 식은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됐고 fx를 다시 써볼게. a의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m 곱하기 x 플러스 1은 a의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k분의 1인 것을 알 수 있게 됐고요. x 플러스 1을 제외하고 나머지 값들에 대한 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양변을 우선 x 플러스 1로 나눠볼게. 그래서 a의 x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스몰 m은 a의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k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개를 해봐야 되겠네요. ax의 제곱 마이너스 2akx 플러스 ak의 제곱 마이너스 m이 됐고 이쪽에서는 ax의 제곱 플러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k분의 1x 마이너스 k분의 a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선생님 보기에 이게 보이는데 따라서 마이너스 2ak와 a 곱하기 1 마이너스 k분의 1이 같다라는 사실. k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수여야 됩니다. 양수, 음수, 양수 이렇게 들어야 되니까 a가 약분돼서 없어졌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k 1 마이너스 k분의 1 양변 k 곱하면 마이너스 2k 제곱 k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2k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이 되니까 2k 그 다음에 k 이렇게 되고요. 우선은 이쪽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따라서 k가 될 수 있는 값은 뭐가 돼? 항등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k는 아까 양수라고 그랬었잖아. 그래서 2분의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우선은 우리는 알게 된 게 k가 2분의 1이니까 fx는 요 식이요. a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인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이제 문제에서 a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알게 된 게 f 프라임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5라고 그랬거든. 그럼 알파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세 번째 알파 3이 k분의 1이니까 알파 3은 2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네. 알파 3은 2였어요. 자, 갑시다. 자, fx를 미분해 볼게. fx를 미분하면 f 프라임 x 앞에 거 미분하니까 a의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되고요.
뒤에 건 미분할게요. 그러면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끄집어내서 미분해도 1이니까. 자, 이제 f 프라임 알파 3일 때 알파 3은 아까 잠깐 선생님이 까먹었어요. 알파나 3은 k분의 1이니까 2일 때 접선의 기울기네. f 프라임 2 집어넣어 볼까? 2 들어가면 여기에 2가 들어가니까 몇이 되죠? 2분의 3이죠. 그럼 4분의 9a 이렇게 되고요. 이쪽에 2가 들어가면 3a가 되고 2하고 2가 들어가면 2분의 3이 되네요. 또 9a가 되고요. 그러면 4분의 9a 플러스 9a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 따라서 4분의 4, 9, 36 그럼 4분의 45a가 됐는데 얘가 몇이 된다고 그랬냐면 마이너스 2분의 15가 된다고 그랬었죠. 마이너스 2분의 15.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잠깐 최종적인 값을 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문제풀이가 좀 기네요. m일 때의 pq의 값을 p분의 q의 값을 합을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이 풀이가 길어지다 보니까요. 마이너스 1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군요. 마이너스 1일 때 접선의 기울기. 자, f 프라임 x를 좀 칸이 좁아서 이쪽으로 갈까요? 그냥 여기다 계속 쓸까요? 자, f 프라임 x를 선생님 고치진 않아서 f 프라임 x가 a가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3분의 2에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에 x 플러스 1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볼게요. 요식만 스타일 변경해서 파란색으로 됐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문제에서는 구해달라는 값은 마이너스 1일 때의 값이에요. f 프라임 마이너스 1일 때의 값. 마이너스 1 들어갈게. 그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4분의 9가 되는 게 맞고요.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얘는 그냥 0이 돼버리네요. 0. 그래서 마이너스 약분돼서 2, 약분돼서 3,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군요. 기울기 m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됐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고, fm일 때의 값 fx는요.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3분의 2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인데 fm일 때의 값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의 값을 구해라 이런 뜻이군요. 마이너스 2분의 3 이제 대입할게.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곱하면 플러스 3분의 1이 되겠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하니까 2가 되죠. 그 4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분의 4가 돼서 P와 Q의 합은 7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문제 자체의 풀이가 좀 길어져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8월 문제 공통문항 여기까지 풀이해드렸습니다.